조금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있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요, 그 인권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북한 인권 문제가 되게 시급한 문제인 것도 알겠는데 사실 국내법적으로 북한 내에서도 인권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고 지금 말씀해 주신 국제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선언이라든지 규약들이 존재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이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고 또 북한이 이것을 어겼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행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조치들이 또 구제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북한 내 실제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만 강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 함께 동반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하다 보면 이제 인권 문제가 시급하긴 하지만 인권 문제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인권 운동가들의 모습을 보면 또 인권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을 먼저 우리는 앞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듣기 좋고 그리고 현재 아주 적당하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편안한 이제 조중동도 그거고 뭐 저기 한겨레도 아주 다 서로 암묵적인 합의한 정도의 이제 그 수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 뭐 사실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형제는 몇 퍼센트 크리스천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상과 학문과 기독교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50%, 50%. 우리가 100%? 어디 100%? 그리고 사회에서? 사회 소속이 몇 %예요? 30%? 그럼 이것도 묘하게 지금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100%예요. 이게 100%, 100%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균형 그런 거 없어요. 꿈 깨요. 크리스천으로서 사회 나가서 일한다는 게 이게 균형은 못 잡아요. 이미 폭한 적으로. 빨리 이렇게 해도 회개하고 저렇게 해도 회개하고 그렇지만 아이덴티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대사잖아요. 그게 뭔냐면 충분히 인권을 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태까지는 이게 yes or no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이게 2트랙, 3트랙에 가야 된다니까요. 유럽을 보면은 얘기할 거 다 하고 제재도 영국 같은 경우에요. 인권 얘기도 다 하고 돕기도 하고 다 해요. 무슨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인권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별로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 말이 그렇지.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세계에서 뭐 10만, 20만 엽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 정부가 절대로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독재 정권일수록. 당연히 영향이 가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구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솔직히. 그리고 그거를 활용을 했는지도 모르잖아. 안 해보고 안 된대. 그게 이제 최근에 일어난 우리가 납치되거나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구제, 소위 우리나라 인권이나 유엔 차원에서 구제기구들이 있어요. 누가 한 명도 거의 50년 동안 그 청원이나 페이퍼를 낸 적이 없어. 그게 낸 게 불과 3, 4년 정도예요. 당연히 움직이지 않지. 당연히 아무것도 되지 않죠. 그 법원에 여러분들 문제를 그냥 와서 해결해 주나요? 이거 내야 되잖아. 숫자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이런 얘기 들어가면은 자 시간이 걸리죠. 그렇지만 테크닉한 걸 다 하면서 정치인 것도 풀어가면서 핵 문제 그것도 풀면서 정수록 지어주면서 정청생 거 언제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를 해서 프레셔를 줘야지. 근데 우리가 그런 확신과 또는 그런 결단과 우리도 없는데 잘 모르는데 외국에서 알아서 해줄 게 없잖아요. 안보리에서 지금 당장 이번 유엔 보고서가 나오는데 가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다 당장 개선하고 뭐 정권수용소를 당장 문을 닫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겠죠. 액션 플랜이. 1. 정치문 수용소에 있는 아동과 여성을 당장 석방할 것. 2. 장애인의 숫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장애인 총계 좀 잡을 것. 그게 뭘 어려워 그게. 이 정도 되면 이제 뭐가 던지고 경상도에서 뭐 날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뷰티풀하게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저는 이게 이제 할 일이 있잖아요. 아니 더 센 데서 하고 미적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베이스가 되는 식으로
기본적인 얘기는 맞고 정치적으로 해야 될 거 맞고 그렇게 하는 분은 그렇게 하고 인권할 때 이렇게 하고 이 세 트랙이 같이 가야 될 때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예를 들어 이런 청원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영어로 이름 쓰고 보통 이 팩트가 있죠. What happened?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고 가해자가 누구고 그 예상적인 이렇다 그런 거를 이렇게 써갖고 청원을 하면은 유엔에서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정말 이라는 거 맞아요? 이건 북한에 아니다, 기다.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왔다. 막 이제 그 업으로서 있다가 자발적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왜? 존재가 알려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나씩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응은 제가 지금 하는 감정적인 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그 북한 인권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에요. 근데 보통 이 정도에서 딱 부닥치니까 서로 대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백그라운드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법학자가 되든 뭐 의사가 되든 뭐 하든 자기 영역에서 준비를 하고 테크니컬하게 들어가는 예를 들어 북한의 헌법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우리가 10년 내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장애인 그런 거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서 장애인 뭐 얘기하고 또 아동권리협약에 우리 이양희 교수님이 아동권리 좀 협약위원회가 있고 위원은 장이었는데 북한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 그 여성 사회권, 자유권, 여성 반차별 조약, 여성 권리 조약하고 아동 권리 규약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보고서를 내요. 숙제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거 가면 이제 그거를 심사를 하면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장애 아동이 모르는데 그럼 또 그것도 해요. 그쪽에서 숙제를 해오고 이렇게 쭉 과정을 하면서 북한이 작년에 장애인권 그 권리 규약에 서명하겠다는 건 엄청난 지금 변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인터랙션이에요. 항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많은 그 증거가 있죠.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인권위가 뭐를 공부를 하면은 70, 80%는 국가기관에서 따라요. 왜? 결국은 그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빨리 드리겠습니다. 하나 단순한 질문인데 만약에 북한의 극단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김정은의 그런 딕테이터십이 무너졌을 때 김정은도 세계인권 선언에 적용을 받는지 그런 걸 받아야 된다고 견해가 있으신지? 지금 이 세계인권 선언과 모든 규약은 지금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 유엔 그 결의안의 이 핵심과 그 유엔 그 조사위원회 유엔 조사위원회라는 것은 그동안은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 명이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한 10년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상태가 심각하니까 정치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한 3명의 커미셔너를 만들고 한 20명의 조사관들이 1년 정도 조사를 한 리포트가 올해 나왔어요. 지금 그 심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 얘기는 그러니까 국제형사법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심플해요. 지금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period. 김정은이 되든 수용소 소장이 되든 내가 되든 남한에 있든 저거 되든 그건 그것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통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이었지만 세계인권선이 처음에 나올 때는 그냥 상징적인 거였겠죠. 그러나 이제 2차 대전 뉴런버그하고 그 다음에 유고 전범재판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 지금 전범재판소 생겼죠. 그 다음에 시에리온 지금 전범재판소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막 그 자기네들이 한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 책임자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물론 이제 저는 책임을 하라 말라 그거를 결정 결국은 정치자들이라든지 당시에 그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뭘 했고 그 자료를 모으는까지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심각한 시츄에이션이에요. 뭘 청산을 하려도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자료를 다 모아서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말하면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거겠죠. 자료를 다 모으고 조사한 다음에 사람들 용서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확률이 많이 있죠. 그리고 캄보디아는 모든 사람 100만 명이 죽었으면 가해자, 피해자 다 섞여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해자는 아직도 살아있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얘기했을 때 메이저하고 심각한 가해자만 처벌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4명, 5명 정도. 우리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고 다양한 모델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기록부 전서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거 사실 제가 있을 때 만드는데 좀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인권위 기록부 전서도 있지만 국가 차원의 기록부 전서가 있어야 돼요. 독일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논문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연구된 부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 아까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편하죠, 저도. 그러나 그냥 저의 뜻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제가 이제 그러려면 이제 답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내가 뭐 학원 강사도 아니고 나를 설득시켜라? 그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데서 뭐 자기가 이거를 자기가 해야지 뭐.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런 거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성향에 맞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펙트럼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뭐 정말 저도 북한 인권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통일 운동이 북한 뭐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다양하게 북한의 그런 정권이라든지 그에 대한 특별한 폴리티컬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그룹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인권부 틀 안에서 활동하는 그룹도 있고 아미니스티 정신이하고 시민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활동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균형 맞춘다는 얘기 하는 게 이제 미안하지. 내가 봤을 때는 아무도 그걸 못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원칙을 뭐에 따라서 하느냐. 그래서 저는 세계인권 선언하고 성경하고 특히 크리에이터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크라임을 저질렀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크라이스트.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회개를 하면서 또 교회가 처치가 생겨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복음의 자식으로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모든 게 이해가 될 것이고 컨스메이션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거를 믿고 특히 한국 학교 13기 여러분 모두가 나중에 홍 교수님 말만 그렇게 하고 필드에 안 나오시대? 그러면서 내가 어디 방문하면 웬일이에요? 바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시민단체 같은 게 보면은 주부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통역하는 사람은 뭐 와런티어 올 수도 있고 라이팅 되는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나중에 또 포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서로 교제하고 봅시다.